자, 오늘 우리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 자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이 엄청난 규모의 거대 기업, 대주주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오, 대주주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회사 경영진이 이사회 출입문을 굳게 잠가버린 겁니다. 엥, 문을 잠가요? 네. 그러고는 청취자님께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이번 달은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고 결과만 딱 통보하는 거예요. 아, 주주인데 의사 결정에 아예 참여를 못 하는 거네요. 맞아요. 심지어 그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조차도 아주 교묘한 규칙들로 철저히 가로막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그거 당장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불법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네, 그것도 완전히 학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주인이 권한을 잃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 정말 아주 핵심을 찌르는 오프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가 바로 이 기이한 구조의 실체를 다루고 있거든요. 2026년 5월 3일자 영산강닷컴에 실린 사설, 그리고 그 이면을 파헤친 심층 기사들입니다. 사설 제목이 그 농협은 누구의 것인가? 65년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거였죠? 네, 정확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즉 농협이 6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거치며 굳어진 내부 구조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한 글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 중에는 나는 도시에 살고 동사도 안 짓는데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채널 돌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어느 농촌 마을의 이권 다툼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지금 기후, 인구, 기술이 막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거대한 전환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대 조직이 혁신을 거부할 때 우리 식탁의 물가, 그리고 우리가 내야 할 세금에 어떤 직격탄이 날아오는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축소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먼저 사설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 바로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네, 그 장벽이요. 이 장벽을 만드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로 인맥, 조직이해, 그리고 내부 정보를 꼽고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그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인맥과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 그리고 내부 정보라는 게 원래는 조직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자산이었다는 겁니다. 아, 원래는 좋은 거였다. 그렇죠.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 밀착형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또 수십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거대 조직인 만큼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사설이 비판하는 지점은 이 자산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강력한 자산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현직, 전직 인사라는 극소수의 이너서클에게만 독점됐다는 사실이죠. 독점이 되면서 외부의 진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굳어졌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악역을 좀 맡아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솔직히 요즘 농업이 무슨 옛날처럼 괭이 들고 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스마트팜 시대인데요. 그렇죠. 수백억 대의 자본이 움직이고 글로벌 유통망 뚫어야 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비즈니스인데 오히려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내부자들이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끄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오래된 경험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경험 그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죠. 하지만 그 30년의 경험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력으로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농협은 단순한 은행이나 마트가 아니거든요. 아, 도시에 있는 은행 지점 생각하면 안 되는군요. 완전 다르죠. 농민들에게 비료를 얼마에 공급할 수 결정하고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단가로 수매해 줄지 결정하고 또 누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승인해 줄지 결정하는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와, 그냥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30년간 내부에서 근무한 인물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농가가 당장 자금이 급한지, 누가 비료 유통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지 이런 생존과 직결된 정보를 다 주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독점되면 진짜 무섭겠네요. 그렇죠. 이 강력한 생명줄이 특권층에게만 공유될 때 새로운 혁신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아예 싹을 틔울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아하, 듣고 보니 제가 사설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비유가 훨씬 명확해지네요. 우리 청취자님, 그 초기 개발자들만 소스 코드를 독점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IT 기업,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 재밌는 비유네요. 세상은 이미 막 AI다, 클라우드다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 회사의 핵심 코드는 30년 전 창립 멤버 몇 명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로 자기들만 아는 거군요. 네. 새로운 실력자가 와서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지 않으면 내부 네트워크 정보가 없으니까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그 IT 기업의 상황을 지금 농촌의 현실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아주 깍 들어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IT 세계에서 소스 코드가 닫혀 있으면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버그가 쌓이겠죠. 그렇죠.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농업 현실에서 그 코드가 닫혀 있다는 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로 당장 작물 지도가 바뀌고 스마트팜으로 전환해야 하는 정말 절박한 시점이잖아요. 네, 요즘 날씨 보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가 해오던 전통적인 하우스 농업 방식이 제일 안전해 이러면서 예전 방식의 대출만 승인하고 새로운 기술 투자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 투자금을 안 대주면 청년 농부들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뛰어난 청년 농업인이 최신 데이터를 들고 들어와도 이 그들만을 리그에 속하지 않으면 시스템 접근 권한 자체가 없으니 결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잠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사설에서 본 아주 무거운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단어죠? 사설에서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단순히 고인물이 아니라 카르텔적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네, 아주 강한 어조였죠. 우리가 보통 카르텔이라고 하면 막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나 마약 조직, 이런 범죄 집단을 떠올리잖아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쓴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은 막 총을 쏘는 범죄 조직이라기보다는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이익 독점 구조, 이걸 뜻합니다. 아, 견제가 안 되는 독점 상태요? 네, 원래 협동조합의 본질은 다양한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협동조합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 순환 구조가 굳어지면 감사관도, 이사도, 조합장도 결국 다 같은 밥을 먹던 선후배가 됩니다. 아, 형님 아우하는 사이가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누군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이를 비판할 외부의 시선이나 독립적인 기구가 낄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어도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덮어주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하는 관료적 장벽이 세워지는 거죠. 와, 카르텔이라는 게 결국 아무도 그들에게 태클을 걸 수 없는 그야말로 성역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닫힌 시스템이 굳어졌을 때 그럼 원래 이 조직의 주인이었어야 할 진짜 농민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주 뼈아픈 질문이죠. 사설이랑 나란히 실린 다른 기사 헤드라인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조합장 왕국인가? 조합원의 농협인가? 조직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었음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 명문장이죠. 제 말이요. 원래 농협의 존재 이유이자 주인은 농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설 내용을 보면 현실의 농민들은 의사결정의 중심은커녕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냥 수동적으로 통보받는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나 있다는 겁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 청취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주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과만 통보받는다면 그건 주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 고객이나 소비자잖아요. 65년 된 조직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죠? 그 의문에 대한 해답 역시 자료 페이지에 함께 노출된 또 다른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65년 농협 역사, 농협 30년 근무, 권력 95% 3개월 선거.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런 헤드라인이었죠. 아, 기억나요. 30년 대 3개월? 네, 숫자가 주는 대비가 아주 명확하죠. 주인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구조적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권력자는 30년을 일했고
도전자는 딱 3개월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악영 맡았을 때 막 30년 경험이 좋은 거 아니냐고 했지만 선거판에서 30년과 3개월이 맞붙는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이 구조 안에서 실제 선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 청취자님들이 확 체감할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평범한 농민이 이 굳어진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주합전 선거에 출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도전자에게 허락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3개월 남짓입니다. 네, 3개월. 짧네요. 반면에 현직 조합장이나 내부 출신 인사는 지난 30년 동안 사실상 매일매일이 선거운동이었습니다. 매일매일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줄. 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가 대출을 연장해주고 비료 수급을 해결해주고 지역 애경사를 다 챙기면서 쌓아온 은혜와 부채의 네트워크가 이미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겁니다. 와, 밥줄을 쥐고 있는 분이 매일 내 일을 도와줬는데 그분을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나요? 불가능에 가깝죠. 평범한 농민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전자의 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섣불리 표를 던지기가 두렵습니다. 하긴 괜히 도전자 찍었다가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해요? 그렇죠. 만약 도전자가 떨어지고 현직이 다시 당선되면 당장 내년 농사자금 대출이나 농산물 수매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구조적인 공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골리앗이 심판까지 다 매수해놓은 링 위에 다윗이 눈 가리고 올라가는 꼴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3개월 동안 아무리 좋은 공약을 외쳐도 당장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30년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적인 선거에 탈을 썼을 뿐이지 사실상 권력의 세습이나 다름없군요. 네, 주인이 권력을 위임한 게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주인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와, 너무 소름 돋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공정한 운동장에서는 현장의 진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리가 없습니다. 선거라는 피드백 루프가 아예 고장나 버렸으니까요. 아, 피드백이 안 올라가니까. 네, 지도부는 농민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절박한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더 집중하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우리 청취자님께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부자들이 기득권 지키느라 구조가 고착화됐다. 농민들이 소외됐다.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구조적 문제는 명확해졌죠. 하지만 왜 하필 지금 2026년에 우리가 이 영상강닷컴의 사설에 그토록 지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료에서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맥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바로 농업이 직면한 거대한 전환기라는 폭풍입니다. 이것을 더 큰 사회적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사안의 무게감이 진짜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료가 명시하고 있듯이 지금 농업 현장은 기후변화, 시장의 급변, 인구 감소, 그리고 기술 혁신 이런 4가지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즘 농사짓기 힘들어졌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뒤집히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자료 페이지에 있는 다른 기사들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그 전라도 지역의 농업 경쟁력 하락과 지방 소멸 위기를 다룬 부분을 보면 약간 섬뜩하기까지 하거든요. 네, 지방 소멸은 지금 국가적 재난 수준이니까요. 제가 우리 청취자님들께 이게 왜 남일이 아닌지 통역을 좀 해볼게요. 만약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농업 기반인 전라도 지역에서 현장을 이끌어야 할 거대 조직이 여전히 옛날에 하던 대로 하자 하면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연쇄작용이 일어나겠죠. 네, 청년 농부들은 혁신적인 지원을 못 받아서 줄도산하고 농업 생산량은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럼 당장 우리 청취자님이 가시는 도시마트의 대파값, 사과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 타격이 오죠. 부포인가요? 능어도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도시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기사에서 말하는 지방 소멸이에요. 네, 사람이 떠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텅 비어버린 그 지방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무너진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엄청난 세금. 그거 결국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의 지갑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 한계선이 막 북상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비료 가격이 요동치는 이런 초유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이럴 때는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농협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고 완전히 새로운 유통망을 팍팍 개척해야 하죠. 당연히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런데 사령부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내부의 알력 다툼에만 매몰돼서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치명적인 피해 연쇄 적용은 결국 농민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무서운 나비 효과네요. 이것이 바로 사설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무거운 딜레마를 던지는 이유입니다. 과연 이 닫힌 구조를 내부의 힘만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해부해온 그 견고한 메커니즘을 생각하면요.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할 동력이 남아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기득권을 진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반성하고 자, 이제 우리의 30년 권력을 내려놓고 룰을 공정하게 바꿉시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절대 스스로 내려놓지 않죠. 그래서 사설에서도 제도 개선과 공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는 게 조직의 자율성을 망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 나올 법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설은 매우 예리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고요? 네, 일각에서 요구하는 외부의 개입이 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단순한 간섭이나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딱 못을 받고 있죠. 아,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너네 이 사업 해라, 저 사람을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명령하는 관치로 돌아가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식의 개입이어야 하나요? 그 개입의 목적과 방향은 철저하게 공정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개입의 성격이 지시가 아니라 규칙의 재설계여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30년대 3개월이라는 기울어질 대로 확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조합장 선거 제도를 고쳐서 신인들도 충분히 자신을 알릴 수 있게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식을 좀 개방해주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철저히 독립시켜서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즉 외부의 권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가 내부로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닫힌 문을 억지로라도 열어젖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닫힌 구조의 유일한 해독제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요? 네, 스마트팜 기술을 전공한 청년, 글로벌 유통망을 경험해본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흙을 만져온 전통 농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장벽 없이 쑥쑥 진입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섞여야 발전이 있죠. 그래야 건강한 논쟁이 벌어지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농협이 이 철옹성 같은 장벽을 부수고 다채로운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명분을 넘어서서 거대한 전환기의 파도 속에서 침몰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상강.com의 날카로운 사설을 현배경 삼아서 65년이라는 축적된 시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벽으로 돌변했는지 그 씁쓸한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정말 밀도 있는 분석이었죠? 그리고 그 장벽이 현장의 주인을 어떻게 소외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연결되는지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결국 사설이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농협은 다시 원래의 주인인 농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룰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험이라는 그 훌륭한 자산이 기득권을 지키는 낡은 방패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는 날카로운 나침반으로 쓰일 때 비로소 그 65년의 축적된 시간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여운이 짙게 남는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농협이라는 특정 기관을 도마 위에 올렸지만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주변이요? 네, 6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경험의 축적과 권력의 축적을 구분하지 못해 서서히 닫힌 성이 되어버린 이 현상. 이게 과연 농촌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일일까요?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우리 청취자님이 매일 출근하시는 회사
혹은 우리 사회가 굳게 믿고 매일 의존하는 또 다른 거대한 정치, 언론, 교육기관들 중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설립 취지를 까맣게 잊은 채 그들만의 견고한 내부 순환 구조로만 굴러가고 있는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 아주 많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원래 여긴 시스템이 그래. 선배들이 다 하던 방식이야. 이러면서 체념하고 지나치는 그 시간들 속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 뜨칸이 숨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무리네요. 오늘 함께 나눈 총찰이 우리 청취자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익숙한 조직을 다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선한 아하 모멘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 역시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흥미롭고 날카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님 감사합니다.